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요즘 한창 프로야구 시즌인데요. 중계방송을 잘 하려면 방송 장비도 좋아야 하고 또 이를 운영하는 스태프들의 능력도 뛰어나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야구 해설가의 맛깔나는 해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분의 해설을 듣고 있노라면 재미가 한층 더하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해설의 격을 한 단계 높인 분으로서 수많은 야구 팬들이 야구 지식을 넓히는 데 기여한 분입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대표 야구 해설가. 사춘기 시절 야구를 접한 것을 계기로 야구와 인연을 맺게 된 후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거쳐 인기 야구 해설가가 된 하일성. 그 후 한국 프로야구를 총괄하는 행정가로 변신한 모습도 보여주며 한평생 야구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다. 열정적으로 야구를 사랑하며 야구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한 하일성. 오늘 그를 만나 그에게 야구란 무엇인지, 그의 인생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각 매체마다 이제 하일성 야구장 얘기로 떠들썩한데요. 네네. 그 파주에 지어지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야구 해설가가 짓는 야구장, 그래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사실 그 파주시에서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 안에 다른 거를 뭘 짓고 싶어서도 다 캔슬이 됐는데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야구장을 짓 때 여길 공원화 시키자. 뭐 사적인 그런 어떤 그 시설은 하나도 없고 그런 어떤 그 공원화 해가지고 양 옆에다가는 이제 조깅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결국 파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그럼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이 아마추어 팀들이 겨울에 추우면 야구 연습 못하니까 부상당할까봐 해외로 나가서 쓰는 돈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돈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틀 야구 쪽에다가 도움을 씌우는 것은 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는 거죠. 겨울에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일성 야구장은 사회인 야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야구 훈련장으로 사용될 거라고 한다. 야구 해설가로 데뷔하시게 1979년도셨나요? 네, 9년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체육교사. 네, 체육교사였어요. 또 그 전에는 이제 야구 선수. 네, 선수였고. 선수 시절에는 타격상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에이, 그건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뭐, 나름대로 제가 야구를,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대학교를 야구로 스카우트 됐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좀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이재만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11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헤어지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이제 자취도 하고 뭐 이제 하숙도 하고 11살부터 이렇게 좀 힘들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그렇게 올바른 생활을 못 했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뭐가 될 것이냐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체육대학 교수로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야구를 제가 일찍 그만두고 군대를 상당히 일찍 갔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체육교사를 하시다가 야구 해설가로 변신을 할 때 체육교사가 좀 더 안정적 직업이 아니던가요? 그게 이제 내 인생 일등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TBC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TBC라는 방송에서 앞으로 야구,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요 5개 종목은 금방 프로가 될 거다. 여기에 대비해서 해설자를 키우자 이런 이제 계획이 세워졌는데 야구 쪽에는 제가 이제 발탁이 됐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 그때는 뭐 해설이 직업이 아니라 이건 안에
부업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죠. 네, 예. 임시직.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해설을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은 사실 일반인들이 방송 출연할 기회가 많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방송국이 한 번 나오면 동네에서 돼지 잡고 잔치할 때예요. 그랬어요? 일반인들이. 예. 그러니까 방송 온다는 재미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그때 김병우 선배님의 병우 형님이라고 그 아주 유명했던 투수 출신인데 그 형님이 이제 텔레비 내가 라디오를 했는데 그 형님이 예비군 훈련을 그날 가서 내가 텔레비 중계가 걸린 거예요. 학교에서 다 방송했어요. 하일성 선생님이 텔레비 중계를 한다. 거기 앉아 있었다고. 근데 그 형이 왔어. 중간에. 그러니까 명품이 왔으니까 이제 짝퉁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은 다 해놨고 온 천지에다 다 얘기해놨는데 그때 내 쓸쓸했던 마음은 진짜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럼 방송 못 하셨나요? 못했죠. 메인이 왔으니까 그 양반이 중간에. 그때 내가 혼자서 막 생각을 했어요. 해설을 그만두든가 두고 체육선생으로 전념을 하든가 이건 결정을 내려야겠다.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하루아침에 사표 냈어요. 다 주위에서는 저 도둑놈이라고 그랬다고. 아, 체육교사 자리. 네,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때는 내가 전속도 아니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해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1번 책을 구하다가 그때 체육교사 봉급이 32만 원 이럴 때 10만 원, 12만 원 주고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저 유명했던 분이 이제 이원 선배님 이원 선배님 그다음에 고인이 되신 저 김동엽 선배님 이제 이런 분들 해설하는 거하고 내 거하고 동시에 우리 집사람이 2년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도 집에 와서 똑같은 게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설했을 때 우리 나보다 잘하는 선배는 어떻게 해설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야구 해설가라는 직업이 본인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중간에 제가 그 2개 구단에서 한 번은 코치로 한 번은 감독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제가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승부 세계에서는 내가 성격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야구의 능력을 떠나서 나한테는 방송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해설로 계속 오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야구 해설가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에피소드도 참 많으셨을 텐데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어떤 2개가 것인가요? 있어요. 아,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 예. 그 82년도에 한일 고교 야구 선수권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반대로 중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가 나오면 한국 선수라고 중계를 하고 옷이 어차피 똑같아요. 하얀 옷들이고 모니터도 안 보이고 멀리서 중계를 하니까 그게 한 10몇 분을 갔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코리아라고 분명히 썼는데 일본 선수라고 소개를 하고 니폰이라고 썼는데 한국 선수로 소개를 하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방송국으로. 저 아나운서하고 저 해설자 저 돈 놈들 아니냐. 근데 그때 그 방송국에서 앤디를 보던 친구가 방송국으로 자꾸 전화 오니까 저 어디 주조 쪽에다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 친구가 그 진행을 했으니까 야 자꾸 이런 저 항의가 오는데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친선 게임이니까 유니폼 바꿔 입고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 보세요. 이게 더 오래 간 거야 이게. 고등학교 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데
PD가 쪽지를 갖고 왔어요. 경산에서 열차가 후진하다가 충돌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상자가 40몇 분이 나왔어요. 이걸 스파트 뉴스로 읽으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야구 중계하다 말고 이거 긴급 뉴스로 읽으려니까 멋쩍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지가 한다고. 하일성 씨, 왜요? 그랬더니 열차 사고가 오래간만에 났습니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유 그것도 오래간만에 되게 크게 났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방송 했어. KBS 방송국 전화가 1시간 동안 전 전화가 동시에 울렸답니다. 아나운서하고 해설자 그놈의 새끼들은 열차 사고가 안 나서 아주 그냥 환장한 놈들이냐고 그걸 그렇게 기다렸냐고. 그래서 둘이 들어가서 힘을서 쓰고 나. 오늘은 야구 해설가 하일성 위원의 야구 해설이 있는 날. 하일성 위원을 만나기 위해 대구 경기장으로 찾아왔다. 대구 경기장은 경기전 열기로 가득하고 하일성 위원은 오늘 해설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다.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는 걸 여러 가지로 내 상상하고 위해서 이제 경기에 집중합니다. 경보가 내려진 격전의 현장 삼성 라이온스 양팀의 시즌 10번째 맞대결 준비했습니다. 하일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경기차 1위와 3위, 한 경기 반차 1위와 3위의 경기를 이기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두 팀의 강점, 장점 모두 좀 비슷한 팀들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두 팀이 역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 수비에 그 강한 그런 팀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승부의 어떤 연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 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 1위이자 5연승 중인 삼성 라이온즈가 넥센 히어로즈를 맞아 한판 승부를 펼친다. 배용수 투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초반에 조금 빠른 공을 그 위주로 하면서 말이죠. 투구 패턴의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초반서부터 변화로 던질 때는 역시 맞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야구 경기를 보고 듣고 있는 야구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해설을 하는 하일성 위원. 그만의 독특한 구수한 입담과 경기를 내다보는 예측 해설은 야구장의 분위기를 갈수록 무르익게 한다. 야구장의 열기는 갈수록 더해가고 하일성 위원의 해설과 경기는 하나가 된다. 예측 해설로 하시고 또 그게 또 상당히 잘 들어맞아서. 그거는요. 예. 내가 막연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수나 타자 그 팀에서 잘하는 선수 3명에서 5명 정도를 내가 늘 잘 됐을 때를 항상 녹화를 떠놓은 거를 내가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집에서 게임 들어가기 전에 걔네들 거를 1시간이고 1시간 반을 계속 봐요. 아, 얘네들이 폼이 이럴 때가 가장 좋은 공을 던지고 타자도 그립이 어디 올라가 있고 이런 뱃의 각도가 있을 때가 가장 잘 맞을 때구나. 그걸 기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중계를 딱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딱 폼이 들어오면은 조심해야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폼이 딱 되면은 안 좋다. 투수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적중률이 높아지면서 나는 또 나대로 그 감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결국 예측 해설은 최초로 시도하신 것이죠? 최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스타일로 많이들 쫓아오기 시작을 했죠. 사실은 또 해설하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멘트도 참 많이 하셨어요. 검색어 1위가 이제 내가 한 말인데 야구 진짜 몰라요라는 얘기인데 예. 그건 진짜 몰라서 한 얘기였어요. 아,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아, 진짜 힘들다. 포기하고 싶을 때 뭔가 나한테 행운이 와서 기세배상할 수 있고 그게 홈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겼다 생각하고 있는데 홈런이 꽝 터져서 한 방에 뒤집어지거든요. 예, 그렇죠. 졌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뜻하지 않은 홈런이 터져서 역전이 되고.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듯이 야구도 모릅니다 하는 말. 그게 이제 뭐 최고 유행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평생 인기 야구 해설가로 지내던 하일성 위원이 2006년 야구 행정가로 변신했다. 그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며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신설 야구단 창단, 야구장 시설 개선 등 그에 걸맞는 많은 성과를 냈다. 야구 해설가로 그렇게 스타 해설가로 활동하시다가 야구 행정가로 변신을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야구협회 사무총장. 네, 2006년도 5월달에 제가 사무총장이 됐는데 그때는 야구가 이렇게 그 활성화되지 않았고 2005년도에 320만 관중밖에 안 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대 유니콘스가 해체된다고 그럴 때 제가 아마 대한민국의 재벌, 준재벌 회사 20군데를 찾아다녔는데 그 당시는 야구팀 인수한다는 데가 없었어요. 8개 구단에서 7개 구단으로 후퇴를 하면은 야구가 10년 후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넥센 히어로즈라는 팀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진짜 12월 26일인가 27일 날 진짜 극적으로 넥센이라는 팀이 창단이 돼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컨셉을 잡은 것이 두 가지였어요. 야구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을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는 구단에서 팬들에게 뭐를 해줄까를 고민했는데 이거 바꿔야 된다. 구단에서 팬들에게 뭐를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팬들이 뭐를 원하느냐는 걸 찾아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걸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무조건 여성 팬을 늘려야 된다. 남자 팬들은 혼자도 야구장을 오지만 여성 팬들은 혼자 오는 분 없습니다. 두 배가 되네요. 네, 또 두세 분이 같이 오시지. 세 번째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반드시 우리가 메달을 따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목표로 잡고 갔는데 솔직히 그게 다 성공했습니다. 그럼 재임 중에 예,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따고 WBC 결승까지 올라가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과정 속에 온 국민이 야구에 매달렸으니까. 그렇죠. 9게임을 보는 가운데 야구를 몰랐던 뭐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야구의 룰을 알게 됐던 거예요. 기본적인. 그래서 야구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 가지고 병역 혜택을 받아서 또 13명이라는 선수가 또 팬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런 것이 결국 지금 우리가 700만, 800만이라는 그래서 제가 320만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그만둘 때는 540만까지 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야구도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천만 시대가 가까운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도 상당히 크실 텐데 앞으로 어떤 뭐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골프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는 매너를 배우는 거예요. 골프 스코어 자기가 적잖아. 그렇죠. 럭비는 뭡니까? 공만 잡으면 앞으로 가야 되고 뒤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전의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야구를 통해서 뭘 배우나? 협력하는 거. 팀워크. 그 다음에 내가 희생하잖아. 희생 폰트에서 우리 선수를 또 한 배를 보내잖아. 협력과 희생과 결국은 팀 플레이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야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건강을 배워주고 그 다음에 룰을 지키는 걸 배워주고 야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구를 통해서 룰을 가르쳐주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지는 법도 가르쳐주고 희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살고 싶어요. 그렇군요. 구수한 입담과 열정의 소유자이신 우리나라 대표 야구 해설가 하일성 선생님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 먼저 5입니다. 우리 하일성 선생님은 그 야구 해설가 중에서도 특히 프로 해설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든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가 그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신입사원들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이제 프로가 되면 회사에서 당신들한테 주는 동기부여는 잊어먹으라고. 중요한 거는 당신들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먼저 가져야 된다. 내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고,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고,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느냐는 자신이 먼저 동기부여를 가져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 자기가 프로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회사에서 주는 동기부여는 저절로 쫓아오는 거다. 그걸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거죠. 인생은 1%의 싸움이다 이런 책을 내셨는데 네. 그 1%가 뭔가요? 동양 사람들 스타일이 예. 흑 아니면 백이에요. 네, 흑백 논리. 예를 들어서 해설을 할 때요. 49%가 나를 싫어해. 네. 51%가 내 해설을 좋아해. 아, 예. 그러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은 1% 싸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3할 타자, 2할 9푼 타자, 1푼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3할 타자와 2할 9푼 타자는 대우가 틀리고 다르죠. 그럼 그 1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1푼. 간단한 거예요. 하나에 하나. 모든 게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숫자를 중요시하자는 거죠. 열보다는 하나. 왜? 열도 하나부터 시작이 돼서 열이 가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1%라는 거죠. 우리 싸움은. 1%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상당히 그 깊은 뜻이 숨어 있었네요. 해설가로서 또 행정가로서 아주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사셨는데 그런데 왜 스스로 바보처럼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추어라는 세계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면 프로는 결과를 갖고 살아가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승부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데 그 승부를 이기기 위한 승부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인생을. 승부를 이기는 승부가 아니라 승부를 게임으로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즐기라. 즐겼어야 되는 건데 즐기질 못하고 이기려는 승부만 하다 보니까 늘 경직된 승부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이장우 위원이 뱃사람은 언제가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뱃사람들이야 뭐 고기 많이 잡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뱃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느끼는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뱃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뱃사람들은 배전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배전에 기대에 있을 때. 네. 근데 저는 그 말뜻을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은 고기를 많이 잡아야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는 많은 일들을 내가 즐기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심장수술 받고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군요. 인생은 팽이와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팽이가 바벌에서 맞는 거 아니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팽이는 맞아야 중심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놔두면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맞을수록 팽이는 잘 돌아가고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기가 막힌 내용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면 내 좌우명이죠. 그렇군요. 팽이는 결코 바벌에서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전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 도전을 안 하냐 그러면 실패할 게 뻔한데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고 결과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도전이라는 의미는 내가 도전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도전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는 건 아무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운이 어쩌고 이런 변명을 하면 안 돼요. 받아줘야 돼요. 결과를. 아,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뭐를 배워야 되느냐. 한 번쯤은 생각하면 같은 실패를 되풀이 안 합니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누구보다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 해설가 하일성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0년대 프로야구 초창기부터 야구 해설가를 도맡아 한국 야구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서슴지 않았으며 구수한 입담으로 야구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하일성.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꿋꿋이 이겨낸 그가 이제는 새로 건립되는 야구장의 수장으로 한국 야구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랑받는 야구인으로 영원히 남게 되길 기대합니다.